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징과 기능을 알아보고 그 중에서 단백질과 핵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위체, 단백질, 펩타이드 결합, 핵산 이 4개의 해시태그는 오늘 강의의 키워드입니다. 학습을 마친 후 여러분이 이 키워드를 이용하여 오늘의 학습 목표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기본적인 단위체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물과 무기염류 이외에 탄소화합물인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표에 있는 6가지 물질의 특징과 기능을 간략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물은 비열이 커서 생명체의 체온 유지와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데 비열이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섭씨 1도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즉, 열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비열이 크다는 것은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온도가 쉽게 변하기 어렵다는 거겠죠. 따라서 비열이 큰 물은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은 모두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후에 단백질의 기능을 4가지로 정리해 볼 거예요. 지질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5단원에서 세포에 대해 배우면서 인지질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합니다. 핵산 또한 단백질과 같이 형성 과정을 알아본 후에 DNA와 RNA라는 2가지 종류를 서로 비교하여 살펴볼 거예요. 무기염류는 무기질, 광물질이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미네랄이라고 해요. 칼슘, 인, 칼륨, 나트륨, 철, 마그네슘 등이 세포액이나 혈액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며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생식 등의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단백질과 핵산의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 핵심 내용을 먼저 파악해 봅시다. 장난감 레고 블록 다들 알죠? 기본적인 형태들이 몇 가지 존재하고 이것들의 조합과 배열로 수없이 다양한 구조물이 형성되어 이제 학습하게 될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블록을 쌓는 것에 대입해서 본다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고분자 탄소화합물이며 고분자 물질, 중합체, 영어로는 폴리머라고 해요. 고분자 물질은 단위체의 결합으로 연결된 물질입니다. 단위체란 구성 단위 역할을 하는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고 영어로는 모노머라고 해요. 중합이란 무거울 중, 합할 합자를 써서 2개 이상의 분자가 결합해서 분자량이 큰 다른 화합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각 고분자 물질의 단위체를 대응하여 나타내었는데요.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한정된 종류의 단위체가 어떻게 배열되는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고분자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 형성 과정을 볼 텐데요. 개념을 먼저 정리한 후 과정을 살펴봅시다.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구조를 먼저 볼게요. 탄소 원자가 중심에 있고 4개의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데 수소, NH2 아미노끼, COH 카복실기가 공통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겹사슬이라고도 하고 나머지를 뜻하는 영어 rest의 R을 사용하여 알기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붙는 무슨 기는 그룹의 뜻이고 특정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화합물 내에서 특정 작용을 하는 작용기를 의미합니다. 아미노끼는 염기성을 가지고 카복실기는 산성을 가져요. 앞에 붙은 하이픈은 다른 원자에 결합할 수 있는 결합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표준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로 알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보면 공통 구조가 있고 알기만 다른 걸 볼 수 있죠. 이제 단백질이 형성되기 위해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과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리를 설명할 텐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원리까지 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지금 얘기할 결론만 알면 됩니다.
결론은 첫째, 아미노산끼리 결합할 때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한다 라는 것. 둘째, 이때 형성된 분자를 펩타이드라고 하며, 셋째, 형성된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긴 사슬 모양을 형성하는데 이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 고유의 입체 구조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형성됩니다. 자, 이제 결합 원리를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전 시간에 참고로 얘기해줬던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할 거예요. 예시로 볼 그림은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과정인데요. 아미노산 1, 2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모든 원자들이 18족 원소의 전자배치를 가지며 안정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화학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화학 결합이 끊어져서 불안정해져야 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분자들끼리 충돌하는데 아미노산 1의 카복실기에서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 아미노산 2의 아미노기에서 질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단일 결합 이후로 전자 한 개씩을 내놓아서 전자쌍 한 쌍이 만들어진 거겠죠. 결합이 끊어지면 원래 자신의 전자를 가져가게 돼요. 그럼 전자가 하나 부족해진 산소와 수소 사이에 서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어서 물 분자를 형성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전자가 하나 부족해진 탄소와 질소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공유결합이 형성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을 탈수 축합 반응,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탈수, 물이 빠져서 축합, 줄어들면서 합쳐졌다. 중합, 분자량이 큰 분자가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넓은 의미로는 두 분자가 반응하여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빠지면서 보다 분자량이 큰 분자로 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제 펩타이드를 살펴볼 건데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한 분자를 펩타이드라고 했는데, 결합한 아미노산 수가 달라지면 다른 종류의 펩타이드이므로 이름도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개수에 따라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어를 붙여요. 1부터 10까지 그리고 많은을 뜻하는 접두어를 적어 놓았는데, 순서대로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노나, 데카라고 읽고, 2를 뜻하는 다이와 3을 뜻하는 트라이, 많은을 뜻하는 폴리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처럼 도형의 숫자를 영어로 나타낼 때도 이러한 접두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펩타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1을 뜻하는 접두어를 붙여 다이펩타이드라고 하면 되겠죠. 3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트라이펩타이드라고 하면 되겠죠. 이때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도 알아야 합니다. 결합의 수는 다이펩타이드에서는 하나가 되겠죠. 트라이펩타이드에서는 2개가 되고요. 이렇듯 결합의 수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존재하므로 결합한 총 아미노산 수보다 1만큼 작다는 걸 알면 됩니다.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고,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 고유의 입체 구조와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형성될 때 단백질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소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미노산의 종류, 둘째, 아미노산의 개수, 셋째, 아미노산의 서열이고, 이 세 요소에 의해 단백질의 종류가 다르며 구조가 달라지고 기능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단백질의 종류 수를 퀴즈를 통해 알아볼까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배열되어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을 형성한다면 몇 종류의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20의 100제곱까지입니다. 풀이를 해보자면 아미노산의 종류는 총 20가지이고 이때 아미노산의 개수는 100개입니다. 아미노산의 서열은 무관하므로 20가지씩 100번 나열한 것과 같고, 따라서 20을 100번 거듭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0의 100제곱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종류에 따라 입체 구조가 다르고 기능이 결정되는데, 구조는 참고로만 보고 기능은 교과서 64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4번 내용은 없으니 추가해서 적어두기 바랍니다. 교과서 내용을 같이 정리해 봅시다. 해보기인데요.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헤모글로빈과 콜라겐 단백질의 단위체는 모두 아미노산이지만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까닭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단백질의 종류가 서로 다른 까닭이라고 물어본 거니까 방금 했던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서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헤모글로빈과 콜라겐의 내용이 참고로 정리되어 있으니 읽어보면 되겠고요. 스스로 확인하기를 같이 풀어보면 첫 번째 문제, 단백질의 단위체끼리 연결되는 결합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은 최대 몇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단백질 종류의 수를 물어봤으므로 아까 학습했던 단백질 종류를 결정하는 3요소를 생각하면 되겠죠. 첫째, 아미노산의 종류 20가지고 개수는 5개, 서열은 무관하므로 20을 5번 거듭 곱한 것과 같겠네요. 따라서 답은 20의 5제곱까지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누어 줬었던 학평 문제들을 풀어보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 2개만 풀어보면서 단백질의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2019년 6월 문제인데요. 그림은 단백질 X를 구성하는 단위체 A와 B의 결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A와 B는 단백질 X의 단위체이므로 아미노산이죠. 니은, 아미노산이 결합하며 빠져나오는 작은 분자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물이겠죠. 디귿, 단백질 X의 펩타이드 결합수를 물어봤으니 아미노산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수를 세워도 되고 아미노산의 수를 세어서 2를 빼줘도 되겠죠. 아미노산 수를 세어보면 8개네요. 따라서 펩타이드 결합수는 7개가 되겠죠. 답은 1번이고 해설을 꼼꼼히 읽어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6월 문제인데요. 그림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단백질의 단위체이다. 기억, A는 아미노산 맞고 니은, A가 서로 결합할 때 물 분자가 첨가되는 게 아니라 물 분자가 빠져나와야 결합을 할 수 있었죠. 참고로 펩타이드 결합을 분해시킬 때는 다시 물을 첨가하면 된답니다. 이를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해요. 디귿,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죠. 따라서 답은 3번이겠네요. 이제 핵산의 형성 과정을 봅시다. 뉴클레익은 핵을, 애시드는 산이라는 뜻으로 핵 속의 산성 물질에서 핵산이란 이름이 지어졌고 DNA와 RNA 두 종류가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고분자 물질인데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한 구조예요. 많은 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여 형성한 긴 사슬 모양의 가닥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접두어를 붙여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 하나로 이루어진 구조의 핵산을 R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있는 구조의 핵산을 DNA라고 합니다. 두 핵산 이름의 차이점이 보이나요? 맨 앞글자 D와 R만 다르죠? 단위체에서 당의 종류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을 가진 핵산이어서 DNA, 리보스라는 당을 가진 핵산이어서 RNA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염기의 종류 중 하나만 다른데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은 DNA와 RNA에서 동일하게 존재하고 DNA에는 타이민, RNA에는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존재합니다. 각 핵산의 염기는 4종류이지만 전체 핵산을 구성하는 염기는 총 5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구조는 옆에 그림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DNA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 구조이고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느냐 혹은 전달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DNA의 구조적 특징과 결합 규칙성은 특히 중요해서 조금 이따 교과서 68쪽 탐구 활동을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모형에서 인산은 동그라미, 당은 오각형, 염기는 네모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당을 오각형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학습했을 때 탄소 원자가 기본 골격을 형성했었죠. 당의 구조를 화학 구조식으로 보면 오각형에서 원자가 적혀있지 않은 부분은 모두 탄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꺾인 부분에는 모두 탄소가 있고 탄소에 수소가 결합되었을 때 수소도 생략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골격을 형성하는 중심 원자인 탄소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나타낸 화학 구조식을 골격 구조식이라고 해요. 참고로 디옥시는 영어로 오프 옥시젠, 즉 산소가 제거되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구조를 보면 리보스에 있는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 OH 구조가 디옥시리보스에서는 산소가 한 개 제거되어 수소로 치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내용은 교과서 67쪽의 핵심 내용인데요. D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 배열되어 있는 염기의 순서는 유전 정보가 되고 생물마다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의 염기 서열이 달라서 흑사는 생물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는 수단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5단원에서 배울 내용인데 핵산과 단백질 간의 연관성에 대해 참고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고 이 정보가 RNA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합성되어 형질이 발현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전 정보는 결국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라는 건데 이때 DNA와 RNA의 연속된 염기 3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합니다. 67쪽 해보기 내용 정리하면 되고요. 단백질과 핵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주치성에 대한 내용은 학습 목표와 관련된 내용인데 큰 틀은 단위체의 수많은 조합과 배열로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고분자 물질이 형성된다는 거겠죠. 이 내용은 탄수화물에 대한 언급이고요. 68쪽 탐구활동, 여기는 정말 중요해요. 내용이 반복되니까 선생님은 앞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만 언급하며 정리해 볼게요. 구조적 특징에서 두 번째,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은 염기끼리 마주보고 결합하여 연결되어 있으며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한다는 것은 온라인 클래스 첫 시간에 링크로 올려줬었던 유튜브 영상 중 생명을 지배하는 DNA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왔었어요. 사실 수소 결합은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그런데 화학 결합만큼 인력이 강해서 결합이라는 용어가 붙은 거랍니다. DNA의 규칙성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인산과 당은 DNA 분자의 바깥쪽에, 염기는 안쪽에 배열되어 있다. 염기는 유전 정보이므로 보호되어야겠죠. 그래서 인산과 당이 바깥에서 골격을 형성해주고 염기는 안쪽에 안전하게 보호되는 형태예요. 따라서 모형으로 나타낼 때 인산과 당을 선 모양으로 나타내고 안쪽에 염기를 배열한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볼게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할 때 염기는 아데닌은 타이민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만 결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A와 T, C와 G 이렇게 정해진 염기끼리 쌍을 이루는 것을 상호보완적이라고 해서 상보적 염기쌍이라고 하고 상보적 결합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같은 염기들끼리 쌍을 이루니까 상보적 염기쌍을 구성하는 염기의 개수는 항상 같겠죠. RNA도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형성에 관여할 때 염기쌍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데닌이 유라실과 쌍을 이루겠죠. 즉 A와 U, C와 G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암기하는 거라서 쉽게 기억하기 위해 선생님이 만든 암기법을 알려줄게요. DNA부터 차거, RNA는 아유차거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암기법이니까 여러분에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로 외워도 돼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고
아데닌은 타이민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만 결합하는 상보적 염기쌍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예시로 서로 결합했을 때 딱 맞는 모양을 나타냈어요. DNA가 생성되는 원리도 중요한데요. 글로 풀어놔서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는데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걸 보면 바로 이해될 거예요. 같이 볼게요. 한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결합하고 다시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이전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에 결합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그 결과 뉴클레오타이드를 단위체로 하는 긴 사슬 모양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 다음 내용은 앞에서 다룬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메모할 내용은 당과 인산 사이는 공유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파리는 유전 정보를 모두 DNA에 저장하는데 생김새 등 특성이 다른 까닭을 물어봤네요. 왜 그럴까요? 그쵸,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유전 정보는 곧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이므로 이렇게 까닭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학평 문제 3개를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핵산의 구조와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네모칸에 들어갈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순서대로 DNA와 RNA가 되겠죠. 보기 기억,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니까 맞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RNA 맞고,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의 단위체는 모두 뉴클레오타이드이다. 핵산의 단위체이므로 뉴클레오타이드가 맞죠. 아주 간단한 지식을 묻는 문제였어요. 해설을 읽어보며 DNA와 RNA의 구조와 기능을 꼭 비교해서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폴리펩타이드 2가닥이 있고 상보적 염기쌍이 있는 것으로 보아 DNA의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기억, 맞고 니은, 상보적 염기쌍을 알아야겠죠. DNA는 아차거 A와 T, C와 G가 서로 쌍을 이루니까 동그라미 기억은 아데닌, 니은은 구아닌이 되겠죠. 디귿, 가는 염기 또는 염기쌍이라고 볼 수 있고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를 암호화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염기의 배열 순서와 조합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는 말은 맞겠죠. 답은 4번이고 여러분이 상보적 염기쌍을 알면 추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염기의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 아데닌의 비율이 28%라면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의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서로 같은 비율이므로 답은 타이민은 28%가 되겠고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나머지 44%를 절반씩 가지게 되므로 22%씩입니다. 이번 6월 학평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그림 가는 DNA의 구조, 나는 DNA의 단위체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는 상보적 염기쌍을 아니까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을 구할 수 있겠죠. 아차거 기억하면서 아데닌과 결합하는 모양을 찾으면 기억이니까 기억은 타이민이 되겠고 니은은 구아닌이 되겠네요. 보기 기억, DNA의 구조를 묻고 있고 이중나선 구조 맞죠? 니은 서로 반대로 적혀 있어서 틀렸고 디귿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뉴클레오타이드의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의 서열도 달라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염기 서열이라고 위에서 정리했지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도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고요. 다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